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사람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개수는 5,000개쯤 된다고 합니다. 5,000개라는 숫자도 쉽게 가늠되지 않지만 태양계 너머에 있는 2,000개의 은하와 10억 개가 넘는 별을 관측할 정도로 탁월한 시력을 지닌 눈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일까요? 저는 거대한 우주망원경이 떠오르는데요. 우주 공간에 떠서 별을 관측하니 아무래도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더 정밀한 우주를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엄청난 시력의 주인공은 올해로 발사 30주년이 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를 보는 인류의 창이라는 미션을 부여받고 30년간 쉬지 않고 95분마다 지구를 돌며 미지의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올해로 발사 30주년을 맞이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이맘때 허블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네네. 근데 발사 30주년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해죠. 정말 우리가 보통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해, 네. 이럴 때는 좀 더 아무래도 그렇죠. 더 축하하거나 행사를 크게 하는데요. 네. 30년이면은 언제예요? 90년. 그렇죠. 1990년에 발사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정확한 생일날은 1990년 4월 24일입니다. 이것도 네. 생일 따지는군요. 그렇죠. 네. 거의 한 달 반쯤 지나긴 했는데 네. 그 4월 24일 날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려서 반사경 2.4m 정도 되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상에서 560km 상공으로 발사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다른 기념일보다 조금 관심을 덜 받긴 했지만 아무튼 30년간 이 별탈 없이 이 우주를 관측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우주를 보여줬던 이 허블 망원경의 공로는 분명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좀 여담인데 제가 이 허블 우주 망원경 20주년 때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 20주년 특집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서 개인적으로 좀 더 감격스럽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도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됐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30살? 그거보다 좀 많죠. 네. 네. 근데 지금 망원경 이름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천문학자 에딘 허블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네. 일단 천문학자가 정말 업적을 높이 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에딘 허블의 이름을 따서 망원경 이름을 지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에딘 허블의 우주 팽창 이론이 정말 우리 인류의 우주관을 바꿀 만큼 큰 업적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주가 더 작았고 더 작은 점이었던 순간도 있었다는 말인데요. 즉 이런 얘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주가 무한히 작은 점에서 출발했다라는 이 빅뱅 이론도 이 우주 팽창 이론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근간을 만든 사람이 에딘 허블이기 때문에 이 허블 우주망원경 이름을 1순위로 에딘 허블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팽창론을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서 시작이 돼서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가고 그렇죠. 있다. 네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예. 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네. 그렇죠. 어찌됐든 계속 우주가 그렇죠. 커져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주가 네. 어디 끝이 어딘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렇죠. 아직은. 네네. 근데 사실 그 큰 우주가 뭐 몇백 광년 정도 떨어지거나 몇백 광년보다 더 크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 정도 크기의 우주가 어떻게 점 하나에서 시작이 됐지? 네. 사실은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 좀 가까운데 과학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우주 공간에서 망원경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에서 관찰하는 것과 네네. 지구 바깥에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이 네네. 이런 큰 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거는 과거의 별빛을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별빛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이 대기에 흔들리는 이 산란 현상 때문에 상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별이 빛나 보이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데 아무래도 과학적으로는 정밀한 관측이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대기의 산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대기권 밖으로 이런 망원경을 쏴서 이제 정밀한 그 관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굳이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 지상에 사실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반사경이 두세 배 큰 망원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30년이나 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해상도를 거의 손끝만큼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전파 정도입니다. 망원경은 그거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낮기는 한데 사실 네. 전파 망원경은 사실 이미지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우리가 망원경을 봤을 때 그냥 그렇죠. 바로 우주가 보이는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전파를 수신해서 전파를 시험을 해서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우주 망원경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사실 인공위성이 발사되기 전인 1946년도에 처음 창론이 됐습니다. 네, 바로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인 이 라이먼 스피치가 대기권 밖에 망원경을 설치해서 네. 우주를 선명하게 관찰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44년 뒤에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참. 근데 90년에 네. 허블 망원경을 발사할 당시에는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일단은 이게 1986년에 발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해에 바로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네. 폭발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취소가 됐죠. 예. 네, 근데 이미 다 조립을 해놓은 상태인데 발사가 미뤄졌으니까 이 우주망원경을 청정실에 보관을 했대요. 계속 전력을 공급하면서. 근데 그때 그 들어간 유지보수 비용이 한 달에 600만 불이 들었답니다. 600만 불이면 얼마예요? 네. 돈이? 저도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만 예, 600, 하여튼 뭐 6억, 60억. 그 정도 되는 거죠. 한 6, 70억 정도 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4년 정도를 더 유지한 다음에 일단 그 우여곡절 때 발사를 했는데 문제는 첫 번째 그 관측 이미지를 받고 나서 과학자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네. 바로 초점이 나간 사진이 전송이 된 겁니다. 네, 그 우리 수준을 핀트가 들여서 나갔다고 보통 수준을 들여서 쌓아 올렸는데 네네. 이미지를 봤는데 이게 잔상이다 막 퍼져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그 조사해 보니까 이 반사경을 깎는 장치에 프로그래밍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그 렌즈에 문제가 생겨서 네. 그런 이제 흔들린 잔상이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3년 동안 이 광학계 보정 장치를 새로 개발을 해서 다시 93년도에 인데보어라는 그 우주왕복선에 다시 실어서 이제 교체를 하게 돼서 이제 선명한 이미지를 받게 되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네. 어떤 언론사도 이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한 그런 비난 기사를 한 건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예. 책임자 뭐 난리 나지 결국 뭐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일단 어려운 일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기다려주자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 저 우리나라 언론을 제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건가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별로 못 봐서 네, 아무튼 이제 필요한 이런 비난을 쏟아내기 바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조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제가 알기로 한 5조 6천억 그렇죠. 만드는 비용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달에 유지 비용만 60억씩 들어가지고 그렇죠, 쏴 올렸는데 네. 뭔가 이렇게 사진이 정확하지 않은 사진이 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영화 그래비티 보면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는 우주인이 그렇죠. 첫 번째 장면에 그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다가 막 튕겨져 나가고 막 그렇죠. 깨지고 막 이런 네, 모습 우주 쓰레기를 맞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일단 허블 우주망원경도 이제 첫 번째부터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리를 했고요. 예. 그 뒤로도 지난 거의 25년 동안 총 5번에 걸친 수리를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부품도 교체하고 또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해서 여러 번째 그 교체를 했는데 이제 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대의 우주왕복선이 있는데 폭발했던 그 챌린저를 제외하고는 네. 모든 우주왕복선이 이 허블 우주망원경 수리 미션에 다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주년 맞았을 때 네. 이 나사에서 중대 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너무 노화됐으니까 이제는 좀 그 미션을 종료하고 차세대 우주망원경을 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는데 네. 나사 입장은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특별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끝까지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이 허블 우주망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는 우주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인류가 보지 못한 새로운 우주를 보여줬기 때문에 끝까지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리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우주인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부품을 그 우주 왕복선에 실어서 최소 2명의 우주인이 그걸 타고 올라가서 일주일 정도
도킹을 해서 수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 우주 공간에 나가지는 않았고요. 나가죠. 우주 유용을 하는 나가서 거죠. 유용도 하고요. 네, 그 영화 그루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 번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거의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이 똑같은 거를 더 좋은 거를 여러 대 만들어도 될 비용인데 예. 그만큼 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대한 애정과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그동안에 그 허블 망원경이 보내준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그 정도 돈을 투자할 가치가 그럼요. 있다. 그럼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그 가장 큰 성과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가 팽창해 가는 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팽창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전으로 산정이 됐다라는 걸 좀 밝혀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우리가 있는 태양계에 있는 우리 은하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외부 은하의 존재를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또 최초로 밝혀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은하의 중심에는 또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우리가 대중들이 많이 알만한 것들로는 1994년 7월이죠. 네, 목성으로 그 슈메이커 르비 9 혜성이 이제 끌려 들어가서 네.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 관측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뉴스에서 뭐 지구로 이제 뭔가 혜성이 접근한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그거를 최전선에서 감시하는 것도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8만 년 뒤에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네네네. 그렇죠. 아, 그렇죠. 참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 네. 새로운 우주를 보게 됐다고 하면은 그걸 관측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들이 있었을 거고 그걸 네. 관측한 사람도 뭐 예를 들면 노벨상을 그렇죠. 받거나 이랬을 거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난 30년간 140만 건에 관련된 관측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서 17,000편이 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3명의 천문학자들이 바로 이제 우주 탄생과 진화를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 3명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도 네. 허블 우주망원경의 덕을 독특히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금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허블한테 쓸 수 그렇죠. 있도록. 네. 자, 대단한데요. 네. 근데 우린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네. 좀 이제 사진 같은 거, 그렇죠. 멋진 우주를 사진 이렇게 많죠.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네네. 은하들이 이렇게 막 그렇죠. 있는 사진들.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예술적인 감명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그 토성에 오로라가 있다라는 것도 허블이 처음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머리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순간, 네, 그리고 또 초신성이 폭발하는 순간도 전부 이 허블 망원경이 관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가장 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그 관측 사진 중에서 백미를 꼽으라면 허블 딥필드라는 사진인데 네. 아마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시면 그 수천 개의 은하가 빼곡히 차 있는 네. 그런 사진을 보셨을 텐데 네. 그게 바로 허블 딥필드라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 안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외부 은하가 수천 개가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도 실제로 나사 사이트에 가셔갖고 네. 그 사진을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줌인을 계속 해보시면은 그게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고 수십만 장의 사진을 겹쳐놓은 거기 때문에 네. 계속 은하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런 걸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실제로 이 허블 우주망원경 페이지에 가시면은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들 또 시화집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아마 오늘 밤에 좀 접속해서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사가 허블 우주망원경 30주년을 기념으로 특별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나사 그 허블 우주망원경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 내가 태어난 생일날을 입력을 하면 그 생일날 관측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제 생일을 입력해 보니까 제 생일날에는 이 허블 딥필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청취자 4936님께서요. 네. 제가 학창시절 수학과학 포기한 그야말로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인데요. 문경수님 설명은 참 재밌고 좋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드디어 팬이 나왔군요. 많으세요. 팬 많으시면서. 네.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리말이 부른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노래인데요. 네. 198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네버 엔딩 스토리의 주제곡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허블 망원경의 이야기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환상적인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새로운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린다는 그렇죠. 얘기 제가 들었어요. 계속 네버 엔딩 스토리죠, 이것도. 낸시 로먼 이름 땄다고. 그렇죠. 딴다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 앞으로 어떤 망원경이 또 쏘아질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오감으로 자기 주변의 우주를 탐험한다. 우리는 이 모험을 과학이라 부른다. 에드윈 허블.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리말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